네, 안녕하세요. 넋골입니다. 영상을 좀 기다리셨을 텐데, 제가 개인적인 일이 좀 많았어가지고, 이번 주에, 주말 일요일과 월요일 영상을 못 올려드렸습니다. 좀 늦게 올려드린 점 죄송하고, 기다리신 만큼 좀 더 알차게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월요일부터 조금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제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던 파킨슨병 치료제, HL192에 대한 임상 1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어요. 이 약은 먹는 약, 경구용 약물이고요. 하루에 한 번 먹는 약으로 투여가 돼서 편의성 면에서는 아마 많은 편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파킨슨병으로 치료제를 연구하는 약들이 대부분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물이에요. 예를 들어서 도파민에 관한 문제가 제일 많이 되는데, 파킨슨병에서는 도파민이 사그라들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도파민이 사그라들지 않도록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도파민이 훼손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유지가 되는 상태로 있든지 간에 그런 식으로 환자를 유지시킬 수 있게끔 나오는 약들이 대부분이고, 이 근원적인 치료에 관련된 약물들은 많이 부재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한올이 지금 뉴론 파마슈티컬스와 함께 개발하고 있는 이 약 HL192는 근본적인 치료를 가능하게끔 할 수 있는 약물로 기대가 되고 있고, 그에 대한 1상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되게 좋게 나왔어요. 이게 1상은 어차피 기업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임상은 되지 않아서, 물론 시가총액이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진 못했지만 예상대로, 하지만 이게 이제 2상으로 발전을 하고 3상으로 발전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올바이오 파마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파이프라인을 확장할 수 있는 기회가 이 파킨슨병에서 왔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대충 기사를 이제 한번 쭉 살펴보면 임상 1상에서 우수한 안정성 및 내약성이 입증됐다. 이 안전성은 말 그대로 이제 부작용이 없었다라는,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됐다 이 말이고, 내약성은 이제 몸 안에서 약이 잘 작용을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 반응은 위약군과 동일한 비율, 그러니까 비교를 하는 약물을 넣었을 때 그 위약군이 있을 거 아니에요. 위약군이라는 게 예를 들면 어떤 약물을 넣은 환자군과 약물이 아닌 걸 넣은 환자군들 간의 비율을 좀 본 건데, 부작용은 동등한 비율이었다. 그러니까 약물로 인한 부작용이 더 심해지거나 그런 환자는 없었다. 그래서 심각한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고요. 편의성 면에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기사들도 있는데, 이 한올바이오 파마 사이트에 있는 기사를 보는 이유는 가장 한올바이오 파마에서 그래도 자세하게 올린 글이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쭉 보시면, 이게 지금 한올바이오 파마랑 대웅제약이랑 뉴론 파마시티컬스가 오픈 콜라보레이션으로 공동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HL192라는 약물은 뉴론 파마슈티컬스가 발굴한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제 후보물질,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물질로 널1이라는 인자를 활성화해서 체내의 도파민 수치를 높여요. 그 높아진 도파민 수치로 신경세포의 사멸을 막아서 증상과 병의 원인, 병인을 동시에 치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약물입니다. 마이클 제이 폭스 재단이라고 이런 파킨슨병에 관련된 임상 약물에 대한 연구를 지원해주는 재단이에요. 거기서 이제 어느 정도 약물의 효과를 인정을 받고 170만 달러라는 연구 보조 지원금을 지원을 받은 적이 있고요. 이번 임상에서는 성인 76명을 대상으로 경구제 단회 투여는 이제 싱글 어센딩 도즈라고 SAD라고 줄여서 말을 합니다. 단회 투여한 환자군이랑 반복 투여, 멀티 어센딩 도즈 MAD라고 해요. 반복 투여한 환자군을 반복 투여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이 단독 투여 시험에서는 HL191을 1회 1회, 반복 투여 시험에서는 12일간 1일 1회를 투약을 했는데, 여러 가지 평가를 했더니 시험 결과에서는 5개의 용량, 그러니까
이 1회를 먹는데 이 1회 안에 그 함량이 된 성분 함량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었을 거예요. 5개의 용량에서 우선 안정성을 다 나타냈고 1회 투여 시에 안정성과 내약성을 또한 나타냈다. 그래서 환자군과 위약군 사이의 이상 반응은 비율이 동등했고 용량, 증량, 용량이 높아짐에 따라서 부작용이 심각하거나 아니면 더 심한 역반응을 일으키거나 하는 이상 반응은 역시 관찰되지 않았다. 이 말은 용량을 최대한 늘렸어도 이번 임상에서 가능한 용량만큼 다 투여를 했음에도 이상 반응이 없다는 것은 약이 충분히 안정적이다 라고 확인이 된 거죠. 임상에서 사용된 용량, 이 5개의 용량 있잖아요. 이 5개의 용량 모두 사전에 설정된 최대 무독성 용량보다 낮은 수준으로 우수한 안정성을, 그러니까 최대 무독성 용량이라고 예를 들어서 뭐 1을 넣었을 때는 당연히 부작용이 없겠지만 10 정도 넣으면 부작용이 생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대 무독성 용량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니까 아마 많은 용량을 투여해도 많은 안정성을, 높은 안정성을 띄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면 뭐 대표님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뉴런 파머시티컬스의 김덕중 대표님 말씀도 있고 했는데, 이제 이거는 사실 이제 이 이후가 중요하거든요. 이 이후에서는 한올이 임상 이상을 이제 진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언제 진행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미국에서 할지 우리나라에서 할지 이것도 아직 모르겠고, 이거는 좀 나와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이게 임상이 이상을 진행을 할 거면 또 FDA와 협의를 하고 사전에 미팅을 하고 주요 평가지표 지수 같은 거를 설정을 해서 임상을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아마 건강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했어도 데이터들은 좀 봤을 거예요, 한올에서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아마 FDA랑 협의를 해서 임상을 어떻게 진행을 할지 정할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소식이 조금 이제 지연이 될 거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긍정적인 효과를 발표를 했다는 게 참 다행입니다. 뭐 이것마저 만약에 없었으면 한올은 정말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하나밖에 없는 회사가 됐을 텐데, 이제 파킨슨병 치료제라는 하나의 또 큰 배를 타고 가야 하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슈는 오늘 나온 NH투자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를 잠깐 볼게요. 이게 NH투자증권의 보고서인데, 그 한승현 애널리스트님께서 써주셨거든요. 아마 꾸준히 써주세요. 이분도 NH투자증권에서 제가 이분 보고서를 본 지도 꽤 된 것 같으니까 계속 꾸준히 올려주고 계시고, 요즘에 한올바이오파마 보고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모멘텀이 좀 부재할 때는 당연히 안 나오는데, 어제 파킨슨병 치료제 긍정적 효과 발표에 이어서 또 한 번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보고서들이 오늘 한올바이오파마가 NH투자증권도 나왔고 흥국증권에서도 나왔는데, 흥국증권에서 나온 얘기보단 NH투자증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훨씬 더 정확하고 세부적으로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잡아주신 게 있어서 제가 이걸 가져왔고요. 시간이 되면 내일이든 내일 모레든 흥국증권도 한번 브리핑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모멘텀과 밸류에이션 고려 국내 바이오텍 탑픽을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이오텍이 수십 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한승현 애널리스트님은 한올이 탑픽이다, 최고다, 많이 올라갈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1402 부작용이 없는 약물이죠. 부작용이 없는 약물의 일상 안정성을 확보한 이후에 1년 만에 시간 끌지 않고 확장 임상을 개시하기 시작했다. 알제넥스라는 경쟁사의 지금 시가총액에 지금 한 몇십 조 정도로 되는 것 같은데, 그 왕위에 도전을 시작했다. 한올은 자체 중국, 일본 모멘텀도 예정돼 있다. 왜냐? 1402의 판권을 1402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판권을 한올이 들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도 내년에 예정이 되어 있고, IMVT 이뮤노반트 대비에 약 33% 수준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또한 매력적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세부적인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일단 목표주가는 52,000원인데 이게 목표주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뭐 사실 의미가 그렇게 있지는 않아요. 어차피 임상이 확장이 되고 성공하면 또 올라갈 거고 또 올라갈 거기 때문에 이것만 보시고 내가 52,000원 가면 꼭 팔아야지. 최근에 갔었잖아요. 그죠? 갔었는데 파시는 분 계셨을 거예요. 그때 목표주가 다 왔다고. 근데
그러면 다시 못 사죠. 만약에 본인이 뭐 2만원대 갖고 있었는데 52,000원에 파셨다. 물론 수익률 높게 잘 파신 겁니다. 근데 이 한올바이오 페마가 이제 뭐 7만원, 8만원, 9만원 이렇게 가게 될 텐데, 그러면 지금 45,000원, 6,000원이 되게 저가로 보이거든요. 저한테는. 근데 2만원대 갖고 계셨던 분은 본인보다 갖고 있던 금액보다 높기 때문에, 물론 회사를 믿으면 다시 사시겠지만, 사람이 뭐 그렇게 수익을 내고 다시 더 높은 가격에 사기가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목표 주가 저는 의미가 없다고 보고, 떨어질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보시면 2025년 투자 모멘텀 이뮤노반트와 논 이뮤노반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뮤노반트는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논 이뮤노반트는 중국과 일본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국내 바이오텍 중에서 2025년 탑픽으로 선정을 하겠다.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매력이랑 모멘텀이 충분히 보유가 되어 있다. 이뮤노반트랑 논 이뮤노반트 한올, 중국과 일본도 있죠. 모멘텀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보시면 이뮤노반트는 시가총액 5조 원입니다. 알제넥스가 40조 원이라고 되어 있네요. 같은 동일 계열의 약물을 개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8배 차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알제넥스는 지금 신약을 승인을 받고, 중증근무력증과 CIDP에서 신약 승인을 받고 지금 약물을 팔고 있고요. 그러니까 FDA에서 인정을 했고, 동일 약물을 개발하고 있지만 이뮤노반트는 아직 약물을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웃긴 시가총액의 차이인 게, 알제넥스랑 이뮤노반트랑 약물이 기전이 다르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약물 기전이 같거든요. 근데 8배 차이면 이게 한올도 어느 순간 매출이 일어나기 시작하면, 이뮤노반트도 내년 상반기 3월 달에 이제 중증근무력증 임상 3상에 대한 결과가 발표가 되는데, 내년 3월에 만약에 임상 결과가 성공이 되면 FDA에서 승인을 나중에 이제 신청을 하면 할 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시가총액 차이가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알제넥스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알제넥스도 중증근무력증이랑 CIDP밖에 없거든요. 물론 다른 임상도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뮤노반트에 비해서. 근데 알제넥스도 2상도 있고 3상도 있고 한데, 그거는 나중에 이뮤노반트도 똑같이 임상을 진행할 거기 때문에 따라잡는 거는 시간 문제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중증근무력증만 임상 승인을 좀 받거나 아니면 주요 평가지표 달성을 해서 FDA의 승인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면, 이 8배 시가총액은 이제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스트 인 클래스임에도 불구하고 출시 타이밍이나 대형 적응증 임상을 확장하지 않은 여부의 차이 탓이다. 이 시가총액의 차이가. 그래서 이뮤노반트는 올해 12월에 그레이브스병 GD에서 140이 부작용이 없는 물질로 첫 허가용 임상이 3상을 말하는 겁니다. 3상을 진입할 거다. 25년 1분기에는 추가로 4-5개, 총 MG, CIDP, 류마티스 관절염, 중증근무력증, CIDP, 류마티스 관절염에서 4-5개, 이거를 포함해서죠. 이걸 포함해서 1분기까지 4-5개를 허가용 임상을 시작을 할 거다. 3상을 시작을 할 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140-1번 바토클리마브로 MG에 대한 임상 결과 발표가 25년 1분기에 발표가 나거든요. 그게 성공을 하면 MG는 이 부작용이 없는 물질로 3상으로 또 임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성공 확률은 당연히 높겠죠. 네, 부작용이 없으니까 훨씬 더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불응성 ACPA 플러스 RA 시장, 이 RA를 말하는 겁니다. 시장 규모가 MG랑 유사하대요. 이 MG 시장 규모가 가장 크거든요. 이 중증근무력증이 그래도 이 자가면역 질환에서 그나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큰 시장이에요. 생각보다. 다만 경쟁 강도가 매우 낮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뮤노반트 말고는 아무도 못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뮤노반트가 독점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40이 부작용이 없는 물질은 일상 최종 데이터 발표 23년 11월 이후에 약 1년 만에 본격 확장이 시작된다. 이때 아까 말씀드린 MAD 반복 투여했을 때 부작용이 안 나왔고, IgG 감소는 바토클리마비랑 동일한 수준의 감소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약으로 이제 1년 만에 본격적으로 질병 확장을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한 겁니다.
논이뮤노반트 한올에 대한 내용은 바토클리마 1401 부작용이 있는 물질은 일본과 중국같이 본격적으로 반영을 기대한다. 왜냐? 한올은 MG 중증 근무력증이 25년 1분기, TED는 25년 하반기 일본 판권을 보유를 하고 있고 결과 발표 이후에 일본을 제약사를 상대로 라이선스 아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G랑 TED가 지금 결과 발표가 내년에 하는데 결과 발표를 하고 나서 우리 약 성공했습니다. 왜 일본 제약사 중 누가 사갈래요? 라고 라이센스 아웃을 할 건데 그 가치가 한 2,500억 원 정도 추정을 한대요. 이게 계약 가치니까 아마 마일스톤이 뭐 단계적으로 나눠서 수령될 시간이 없잖아요. 이때는 MG는 3상이기 때문에 TED도 3상이고 그러니까 성공을 하면 2,500억 원이면 한 방에 일시에 받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니면 일부는 받고 그다음에 중국이든 일본이든 일본에서 만약에 판권을 소유를 해서 일본에 있는 제약 허가기관 FDA 같은 허가기관에서 승인을 하면 나머지는 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시로 받거나 허가받으면 한 번 더 받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아무튼 2,500억 원이 빠른 시일 내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몇 천억이 들어오는 거는 크죠. 한올한테. 1년 매출이 천억 단위이기 때문에 한올은. 그래서 또한 중국 바토클리마 BLA 재제출로 이르면 25년 상반기, 그러니까 보통 한 1년 정도 걸린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BLA가 24년 6월에 제출됐으니까 25년 상반기에 25년 6월쯤이면 신약 승인이 가능해서 아마 이것도 매출이 일어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은 계산한 거니까요. 뭐 이거는 목표 주가 계산하기 위한 밸류에이션을 따져본 거니까 아마 한번 잘 보시고 보통은 밸류에이션 따질 때 적정 밸류에이션은 이뮤노반트 시가총액의 한 적당한 시가총액이 반이다. 그러니까 지금 5조 원이니까 한올은 한 2.5조 원 정도 받으면 돼 하는 게 52,000원 정도 되면 2.5조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만 좀 하시고 레포트는 이걸로 거의 끝났고 이거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아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